네, 반갑습니다. 퇴사 안녕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일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여러 기업 대표님들, 인사팀장님들 진짜 만납니다. 제가 이제 기업들을 만나는 일들은 주로 컨설팅이나 프로젝트를 함께 합니다. 제가 HR 쪽 또 전략 쪽 기획을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주요 포지션에 대해서 직접 서치펌 역할을 의뢰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그 전략을 수행하려면 조직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서치펌 역할을 의뢰받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경력 진단기 있죠.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부터 검토해 보고요. 스카우트 할 만한 분이다 싶으면 일단 화상으로 만나고 그 후에 저랑 또 1대1로 대면으로도 보고 뭐 그런 일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종의 헤드헌팅 뭐 서비스 이런 걸 하게 됐어. 제가 하는 일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부 사업 계획을 고려한 재조직화, 인재 추천의 타이밍이나 퀄리티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꼭 나누면 좋겠다라는 몇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이력서를 보다 보니까 딱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꼭 좀 연락해봐야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그 공통점,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데이터로 확인해본 결과까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스카웃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인재 추천 서비스가 엄청 많아졌죠. 링크드인에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는 것도 일반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만 조금 하셔도 스카웃 받는 것이 남 이야기나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 심지어 저도 링크드인을 보고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이 DM으로 누구누구님 저랑 한번 만나실래요? 그러면 꼭 함께 해야 돼. 제가 함께하는 기업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채용 공고를 열었어. 근데 거기에 지원하는 경우가 진짜 에이스가 아닐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에이스, 진짜 몰입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은 보통 이직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바쁘고 몰입돼 있고 더 큰 도전을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많은 노력과 공부와 도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재 시장의 생리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HR이 직접 후보자를 찾아 나서고 설득해내고 어려움을 겪는 인재가 진짜 인재라는 거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저 같은 사람이 먼저 연락해서 커리어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해 함께 상의할 수 있는 특징들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하나 깨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헤드헌터 혹은 서치펌이 누구한테 연락할 것 같아요? 연차 높은 사람? 직급 높은 사람? 뭐 또는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엔 좀 긴가민가했어요. 이게 내 느낌인가? 저희와 함께하는 수많은 분들의 경력 진단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한 4,400명 정도가 해당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진단 결과를 분석해 봤어.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완벽한 표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스스로 나의 경쟁력을 진단받을 온 분들이고 스카웃 여부를 추적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숫자는 증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느끼는 현장감을 확인해준 참고치 정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숫자가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랑 너무 비슷한 거야. 자, 시장 경쟁력을 저희가 나름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수라고 평가를 받은 그룹만 쫙 뽑아본 거야. 그들의 평균 연차가 5.8년이었어요.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의 평균 연차를 뽑아보니까 6.2년. 그리고 경쟁력이 좀 낮다라고 평가를 받으신 분들만 뽑았더니 6.1년. 거의 똑같죠. 심지어 우수 그룹이 제일 낮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뭐 다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 연차가 스카웃을 딱 결정하는 것 딱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 더 재밌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걸 직급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임원 디렉터급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낮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거야. 우수 판정의 임원은 0인데 낮은 쪽의 임원들은 훨씬 더 많았어요. 자, 이게 왜 이럴까요? 제가 현장에서 보는 걸 좀 유출할 수 있는데요. 직급이 높은 분들, 연차가 있는 분들일수록 내 경력은 다들 알겠지 하면서 대충 쓰시더라고. 자기가 뭘 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안 남겨요. 그러면 저 같은 헤드헌터나 서치펌이 봐도 뭘 한 사람은 이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자, 그럼 대체 뭐가 스카웃을 부르느냐? 이걸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력서를 볼 때요, 3초 만에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던 거라서 여러분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어. 숫자가 박혀 있느냐 없느냐요. 자, 마케팅 캠페인 진행 이렇게 쓴 사람이랑 로아스 3배, CPA 59% 절감 이렇게 쓴 사람하고 저는 당연히 후자한테 연락을 하겠죠. 왜냐면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대표님한테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제 느낌만 그러냐? 데이터가 똑같이 말합니다. 정량 성과를 3개 이상 명확하게 쓴 비율을 뽑아보니까요. 우수 그룹은 67.6%, 그런데 보안 필요 그룹은 0.3%, 낮은 그룹은 0%.
그러니까 정량 성과 숫자로 뭔가 나의 성과를 설명하는 개수를 따져 보니까 3개 이상이 우수 등급의 허들 같은 거였다는 거죠. 아,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숫자로 남겼느냐 아니냐 하나로 갈리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보세요. 낮은 그룹의 83.7%는 성과 항목이 아예 공란이에요. 텅 비어 있어. 자, 여러분 헤드헌터는요, 여러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력서, 경력 기술서의 문장만 봅니다. 그 문장에 숫자가 없으면, 또 성과라고 딱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후보자를 찾을 때 이렇게 검색합니다. 이런 포지션에 맞는 사람. 그때 딱 이 사람은 이 포지션, 한 줄로 태깅이 되는 사람한테 연락이 가요. 경력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요, 머릿속에서 태깅이 안 되는 거야. 태깅이 뭐야? 그 사람 뒤에 꼬리표를 딱 붙이는 거거든. 근데 경력을 쭉 보니까 이때는 이거였고 이때는 저거. 여기를 왜 간 거야? 이렇게 되잖아. 검색에서도 안 걸릴 뿐이 아니라 실력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 업무를 쭉 판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저것 한 사람 당연히 실력이 생기기 어렵겠죠. 데이터를 까봐도 그렇더라고요. 우수그룹의 절반이 넘는 50.7%가 지원 직무랑 실제 경력이 완전 일치 혹은 높은 적합성으로 나와요. 반면에 보안 필요 그룹은 이 비율이 훨씬 낮고요. 비슷하긴 한데 증명이 안 되는 애매한 케이스가 27%나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직을 하더라도 같은 직무 혹은 축을 지킨 사람이 헤드헌터의 눈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커리어가 산으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태깅이 안 돼요. 꼬리표가 안 붙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 직무만 고수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근데 방향성이라는 게 명확해야 돼. 적어도 인접 직무를 가든지 인접 산업을 가든지 그런 단계를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잘 관리된 커리어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요, 성과 밀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연차 짧은 분들 희망 가지셔도 참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연차만 보고서 뽑는 거 이거 정말 저는 혐오한다 그랬죠. 프로젝트 단위로 성과가 촘촘한 사람한테 연락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1에서 2년 차라도 성과 밀도가 높으면 스카우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짧은 기간에 성과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일관성이 있거나 또는 점점 더 커지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해도 이 기간에 정말 일을 잘했네 라는 것이 문서로 보이는 경우예요. 근데 반대로 15년 차라도 성과가 계속 비어있네? 그리고 공백 기간이면 말할 정도로 아예 경력 기술서에 보이지 않는 기간이 굉장히 기네? 그럼 이건 헤드헌터들의 레이더에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한데요. 우수 비율이 제일 높은 구간이 3년 차에서 9년 차입니다. 약 20%가 여기서 나오고요. 근데 0에서 2년 차는 9.8%, 15년 넘어가면 오히려 8.2%로 떨어져요. 자, 연차가 쌓인다고 스카우트 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촘촘히 남긴 사람이 스카우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력 기술서 작성할 때 1년에 하나씩은 꼭 써주는 게 좋다. 가능하면 총 경력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그걸 미니멈으로 여러분께 기준을 제시드렸던 겁니다. 자, 15년 차인데 이력서가 막 듬성듬성 하잖아요. 경력 기술서가 애매하잖아요. 신입만도 못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숫자로 증명된 성과, 한 줄로 태깅되는 경력, 그리고 연차가 아닌 성과 밀도, 이 세 가지가 헤드헌터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데이터에서 제일 많은 그룹이 어디였죠? 보안 필요였어요. 70.3%. 10명 중에 7명이 뭐 어딘가가 보안이 좀 필요한 거야. 수치화를 하든지 경력을 보강하든지 뭐 아니면 뭐 빠져있는 걸 채워놓든지. 근데 이분들이요, 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성과가 있긴 한데 한두 개에 그치거나 아니면 숫자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실력은 있어. 나름 난 인정받았고 나름 일 잘해. 그런데 이력서 혹은 경력기술서가 이거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대부분이 여기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망적인 건 이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니까요. 자,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력서랑 경력기술서를 꺼내보시고요. 뭐뭐 했다 라고 끝나는 문장을 찾으세요. 운영했다, 관리했다, 개선했다, 그리고 그 뒤에 질문 하나 던져. 얼마나? 그러면 얼마나가 벌써 질문을 묻는 거잖아. 비용을 개선했다? 얼마나? 비용 20% 절감. 고객을 관리했다? 얼마나? 재구매율 15%포인트 상승.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꾸는 노력을 한 번씩 해보라는 거지.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은 보안 필요해서 우수 등급을 아마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경력 기술서를 작성 안 해본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빨리 경력기술서부터 써보세요. 쓰기가 막막하지. 그러면 경력기술서 메이트 써보세요. 그리고 경력기술서 메이트 써도 막막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 워크숍을 초대할 테니까 오라고. 경력기술서로 나의 커리어를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배경 속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인재 추천하게 되고 더 많은 문제 해결 하게 되겠죠? 경력 진단기 꼭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 위치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인재 추천 동의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고민할게요. 그 여러분을 다음 단계에 꽂아드릴게요. 저는요, 여러분을 다음 단계를 꽂아드리고 싶어요. 그 기업도 여러분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 기업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스위스팟이잖아요. 자, 그걸 더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형이 시키는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사팀 태산 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